오늘은 기존 주도주들의 차익 매물 출회 그리고 그로 인한 소부장의 기술적 반등 여기에 스페이스X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환율까지 급등을 보였죠. 기술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종목들도 약간은 아쉬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먼저 이미 이틀 전에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21%까지 연속적인 상승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어제 영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렸었던 SAMT도 4%대 시작을 해서 19.73%까지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3거래일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KMW도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인 분봉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의미 없는 내용이었었죠. 실제적으로는 이런 상승을 그대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리 말씀드렸던 목표가 정확히 4만원 구간이었었죠. 이 부분 제가 잠시 뒤에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소비 관련주였죠. 현대백화점 오늘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15.76%까지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응하지 못했었던 포모를 느끼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기회가 한번 만들어지는 걸로 오히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매집이 이미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즘 시장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편한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말 그대로 실시간 대응의 중요성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KMW죠. 제가 6월 첫날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대응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KMW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가가 14% 그리고 저점이 보합권으로 나오죠. 30분 봉상으로 보면 이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짧게 3분봉으로 체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장 시작하고 대체 거래소에서 의미 없는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만들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한번 보면 오히려 전일 대체 거래소 종가보다도 아래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눌림목 구간 정확히 만들어진 이후에 그때부터 상승이 만들어졌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동일하게 고점이 9시 넘어서 고점이 어디까지예요? 4만원까지죠. 그렇게 실제적인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딱 이날 31일이었었죠. 이날 영상 어제 보여드렸으니까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 짧게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바로 어제 영상이죠. 22시간 전 영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절대 시간 남아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듣다 보시면 이 중요성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 그리고 어떤 대응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그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기본적으로 영상을 말씀을 드릴 때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최근엔 속출을 했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단기 스윙 종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에서는 그날 시장 상황은 어땠었고 수급은 어땠었고 차트의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가져갔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패턴 영상들을 일부러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반대 케이스가 만들어졌던 부분들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 부분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모든 게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지금 한 15%가량 상승을 하면서 17%가량 상승을 했죠.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미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가 중기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가격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39,000라인대에서 이 4만원 구간대 이 구간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중기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4,000원 구간대에서 45,000원 라인대 이 구간 목표가 잡고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저평가 구간이에요. 이 부분은 실적에 대한 근거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일봉상으로
기본적으로는 고점 라인 때 돌파는 패턴 이 구간에서 만들어졌고 분봉상으로 보시면 이 구간이죠. 살짝 지금 이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을 해서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래 꼬리를 다는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서 지지받은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따라 올라가야 되는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럼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던지 급등주 공유방에서 시초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안정적인 구간 여기에서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손익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이틀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에 대응을 하셨어야죠. 그게 아니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정확히 그 눌림목 구간이 어디였어요? 오늘 저점 구간대 이 구간이었어요. 이렇게 보합권까지 눌림목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4만원 정확히 목표가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야 손익비가 나온다. 이렇게 대응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원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어제도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었던 성우전자였죠. 성우전자도 마찬가지 케이스예요. 보시면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시가는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일시적인 눌림목을 마이너스 6%까지 준 이후에 21%까지 급등을 보여줬죠. 그런데 눌림목 구간이 정확히 어디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또 30분간 20선 라인 때 정확히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한번 만들어지면서 안정적인 타이밍, 이 타이밍에서 대응이 됐었다면 27%가량의 상승, 이런 손익비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 동일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어제 영상이죠. 폈을 때 다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동일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을 보였을 때 따라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0분 봉상 이 20선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수급이 포착이 된다. 이때 신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처럼 제가 실시간으로 아니면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한 쌍끌이가 만들어졌고 연기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일단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 대한 눌림목과 이 눌림목 구간에 대한 매수 타이밍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49,000원 구간대에서 5만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신고가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1% 넘는 급등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눌림목 구간대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틀 연속으로 수익 잘 챙기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대 케이스의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언제나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예요. 중요한 라인 때 이탈하면 대응할 필요가 없다. 다시 타이밍이 잡히면 다시 대응하는 그런 수고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냥 이탈을 하죠.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상승을 보였었던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쨌든 최근에 급등을 보였었던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그널이 나왔어요. 대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팔아라. 그런데 이건 단기적인 관점일 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를 보고 대응하는 사람들의 대응 방법은 다르고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는 사람들 대응 방법은 당연히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단기적인 관점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졌을 때는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어제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짧게 딱 3초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지금처럼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는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해서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이탈을 한다? 그럼 당연히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네이버는 어때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기존의 급등 그리고 오늘 큰 폭의 차익 매물이 출현했던 종목들은 다 이런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도 어제 정확히 20선이 안착은 시켜 놓은 상황에서 시작할 때 그냥 아래에서 시작을 하죠. 이럴 때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이버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대응 타이밍이 안 나오죠. 그런데 잘 보시면 30분 봉상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린 라인 중에 하나 또 어떤 거예요? 120선이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이 구간에서도 한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에서 그리고 5일선에서 지지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잘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체크를 하고 있다가 수급이 만들어진다. 그럼 그때가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 5일선 그리고 30분 봉상 120선을 이탈한다? 이때는 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죠.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실시간 대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어떤 게 있었어요? 현대백화점이 있었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거래대금이 살짝 약하다. 거래대금이 한번 폭발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가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동일한 뉴스와 재료로
오늘 소비 섹터 종목들의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서 현대백화점 오늘 그냥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15%까지 이 부분도 짧게 딱 3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량소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체크는 하고 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든 정고점 라인대요. 129,000원 구간대에서 130만원 라인대, 길게는 14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좀 정확히 만들어져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정확히 15%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가격대로 보면 어디까지예요? 길게 14만원 구간대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14만 1,000원까지 정확히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도 그대로의 움직임을 가져갔죠. 그럼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릴 수 있는 선별된 3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종목들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HFR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때부터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만 하더라도 거의 14%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선 위에 그대로 안착을 시켜놓으면서 분봉상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먼저 오늘 녹화 시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요약만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FR, AT&T 투자 확대 수혜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미국 통신사 AT&T의 투자 확대, 거기에 중국산 장비 퇴출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목표 주가를 5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HF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서 AT&T랑 프론트홀 벤더로 선정이 되면서 실적 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래 추가적인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난 2018년도에서 2020년도에 있었던 이 5G 그리고 LTE에 대한 이 투자, 우리나라 통신장비 회사들의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KMW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OE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7배, 기본적으로 5배의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만들어진 게 2026년도부터 2028년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5G, SA에 대한 투자 그리고 6G에 대한 투자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때와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중국산 장비에 대한 퇴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수혜를 이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보다 오히려 더 엄청난 투자가 진행이 되죠. 이렇게 무선통신 그리고 광통신 쪽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AI에서부터 비롯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테크 회사들이 1,000조 넘게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죠. 그리고 실컷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이 인프라, 광통신, 무선통신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본격적인 투자가 지금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KMW 그리고 바로 HFR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2020년도 그 전에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까지도 매출액은 3,66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00억 원대까지 나왔어요. 당연히 그 사이에 좋지 않았었죠. 대부분의 장비 회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6년도부터 시작되는 이번 투자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승 실적이 만들어지죠. 매출액은 2,7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505억 원까지 그리고 2028년도에는 3,427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은 680억 원대까지 정말로 미친 듯한 성장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안정성은 두드러집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76% 수준, 그런데 유보율은 아직도 2000%가 넘어가죠. 이렇게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HFR 같은 경우에는 1조 수준 돼도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4,525억 원이죠. 아직도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은 실적 기준으로 실적을 근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박스권을 거의 3달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물량 소화 과정은 계속해서 거쳤었죠.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정확히 21선 위에 다시 한번 안착을 시켜놓고 30분 봉상으로도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이번 광통신 통신주의 랠리에서 HFR 이번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3거래일 전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신규 대응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HFR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대응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직전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은 짧게 딱 3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정확히 5월 31일 3거래일 전 영상이었었죠. 이 부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단기적으로는 33,000원 구간대에서 35,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37,000원 구간대에서 40,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이 단기적인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중기적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구간이 되겠죠. 37,000원 구간대에서 40,000원 구간대 그리고 이제 중기 2차 목표가는 43,000원 구간대에서 44,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 부분이 살짝 이격이 있습니다. 이격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이 구간에 대한 눌림목 타점을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수급이 포착이 됐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대응은 이럴 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진다면 어차피 이 21선 라인 때 이 라인 아니면 30분상 이 1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그때 타이밍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판단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시장에 대한 수급 전환 그리고 여기에는 차익 매물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시장의 안 좋은 부분은 바로 이 환율이에요. 환율이 오늘 같은 경우에 정말로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조금 전에는 1,540원까지도 상승을 보였고 지금은 1,532원 이 수준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어디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스페이스 X의 상장 그 대기 자금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 움직임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 모두 개별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런 판단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당연히 타이밍이 잡혔을 때는 수에 대한 부분도 목표가에 왔을 때는 매도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어느 구간에서 전량 수익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모두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소통방에서는 시장 그리고 섹터 개별 종목 이슈에 대한 부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까지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하죠. 영상 하다 보시면 댓글창 거기에 고정 댓글 아래 링크가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딱 5초면 충분하죠. 그러면 이번 통신주들의 랠리 대응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광통신 통신주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 바로 KMW죠. 오늘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대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보시면 20선 30분 봉상 20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신규 대응 타이밍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 구간대 박스권을 만들었었던 이 구간에 대한 지지 분봉상으로 본다면 이 120선이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여기에서 지지가 확인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면 짧게는 37,000원 구간대에서 오늘 고점 구간이었었던 40,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이솔루션이죠. 오이솔루션도 이 구간에 대한 돌파는 만들어냈어요.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격이 살짝 존재하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물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21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이 구간에 대한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그 다음 매물대 구간에 대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타이밍 만들어지면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호전자죠.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자회사에 따른 광통신에 따른 모멘텀
그러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 고점 라인대들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30분 봉사로는 120선 돌파한 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56,000원 구간대에서 57,000원 라인대, 길게는 전 고점 라인대죠. 59,000원 구간대에서 6만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인텍플러스입니다. 인텍플러스는 어차피 제가 3거래일 전에 한번 영상을 남겨드렸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시면 상단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구간에 대한 횡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30분 봉상 다시 한번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보면 인텍플러스 반도체 호황 속에서 첨단 패키징 그리고 기판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바로 눈앞에 와 있죠. 거기에 기술력까지 재차 부각이 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최근에 대만 파운드리랑 퀄테스트 승인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OSAT 업체를 향한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단독으로 공급 중인 미국의 반도체 고객사양 패키징 검사 장비 수주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특히 이런 키워드들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독, 독점, 유일 이런 키워드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주 확대에 힘입어서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극대화가 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14%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단기적인 목표가가 어디였어요? 단기적인 목표가가 45,000원이었었죠. 거의 그 수준까지 상승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구간에서 시장과 함께 차익 매물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또다시 타이밍이 만들어진 겁니다. 언제 영상이었어요? 5월 31일 영상에서 제가 매일 세 번째 메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 방법 이미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량에 대한 출회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는 이유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수급 상황을 보시면 안정적으로 기관 쪽에서 수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인텍플러스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45,000원 구간대에서 46,0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 중기 관점으로는 48,000원에서 5만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동일하게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규 대응은 지금 정확히 타이밍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 없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어디까지? 이 구간, 지금까지 저점,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었던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이고 분봉상으로 보시면 가격대가 이 120선, 이 라인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20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아니면 또 이렇게 아래 꼬리다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응하지 말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바로 들어온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외에서는 마이너스 3% 정도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거래량 자체가 100주, 200주 이런 수준이라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다. 동일하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라인이 나온 케이스가 또 있죠. 오늘 급등주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코리아 서킷이에요. 수급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30분 봉상 20선은 이탈을 했지만 120선에 대한 지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있고 21선에 대한 이탈 없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25,000원 구간대에서 129,000원 오늘 고점이에요. 길게는 13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 동일해요. 딱 120선에 대한 이 구간 이탈이 나오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응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영상을 찍어 드렸었던 VM이죠. VM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전 고점 라인들을 돌파시켜 놓고 그 위에 안착을 시켜 놓은 이후에 일시적으로 가격대를 끌어올립니다. 물량 소화 과정이 나온 이후에 가격 조정이 다시 나오는데 정확히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었던 이 구간에서 나오죠. 그리고 오늘 급격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0분 봉상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대체 거래소에서 이
물량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수급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체거래소 종가죠.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바로 신규 대응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VM 실적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7만원 구간대에서 7만 1,000원 구간대, 길게는 신고가예요. 7만 3,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간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네페스까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돌파를 했었던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면서 일시적인 방향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에서 물량을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페스뿐만이 아니라 네페스 아크도 마찬가지지만 아크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되겠죠.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은 어차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상 이 120선 이걸 이탈하면 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는 39,000원 구간대에서 4만원 구간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노타입니다. 상장 직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지만 실적 이슈가 언급이 되면서 말 그대로 바닥권까지 지금 내려오고 그 상황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또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거기에 이 반등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엔비디아였어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데이에서 한국 유일 패널로 참여를 하면서 피지컬 AI 관련 그리고 엣지 컴퓨팅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최근의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타는 영상 AI 에이전트 시장 공략을 엔비디아와 함께 기술 협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부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선을 그어드렸었죠. 3중 바닥을 만든 이후에 주봉상 20주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 구간에 대한 지지까지 확인이 되면서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놨죠.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에서 정확히 5일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 종가상 이런 식으로 보면 삼각수렴형태의 끝자락 이제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노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입니다. 언제까지 이 검정선이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30분 봉상 이 120선 이 검정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세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타 가장 중요한 거 대응 방법이에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고점 라인대 이렇게 매물대 구간을 계속해서 형성을 하고 있는 4만원에서 42,0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44,000원 구간대에서 45,000원 라인대 이 구간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30분 봉상 120선에 대한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탈하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이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순서대로 일단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시장을 체크를 하고 섹터를 체크를 하고 수급을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20선 위에 안착이 됐다. 그럼 여기가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수급이 포착이 됐다. 그때 매수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실시간으로 어차피 소통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다 보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노타 관련 종목들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차피 이 종목들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영상을 찍어드렸던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가지 종목만 체크를 해보면 개별 종목이죠. 이미 어제 또 찍어드렸던 종목이에요. 바로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왔지만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만들어졌죠. 그래도 전고점 라인대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비주들 당분간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처음에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6월 첫날 보시라고 만들었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이 부분 딱 3초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31일 날 찍어드렸던 영상이었었죠.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최근에 대형주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트렌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들을 빨리 캐치를 하면서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계속해서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요즘에는 시가총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관없이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종목들도 다 상한가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한가 종목들이 대형주들에서 쏟아졌죠. 당분간 이런 트렌드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작되는 6월 시장에서는 초반에는 그대로 이어지겠지만 다시 한번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종목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수급 이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죠. 그러면서 긴 흐름, 이번 달 이제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소부장, 소형주, 중형주 정도까지죠. 소형주까지는 아직 갈 수가 없습니다. 수급이 순환이 될 텐데 소비주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 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제는 금융 관련 쪽, 이쪽 보셔야 됩니다. 증권주들 아직까지 자리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잡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네이처셀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스페이스 X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전에 급등했던 종목들 뭐 LG라든지 뭐 이런 대형주들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또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계획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처셀도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계속해서 이 추세 대응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점 라인 때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탈할 때는 당연히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섹터 종목들 개별 종목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종목들 이미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미 찍어드린 종목들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는 좀 자세히 주말간에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도 타이밍이 잡혔을 때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인 종목만 보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메인 종목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초가 종목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이밍이 잡혔을 때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가 이탈하면서 대응 타이밍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때요? 오늘만 보더라도 딱 답이 나오죠. 언제나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손익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을 해 버릇해야 계좌를 늘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다 안 잡히면 어떡하냐? 어차피 제가 급등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해외 시장이라든지 장 초반 수급까지 모두 다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3가지 종목들도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은 이미 다 영상으로 찍어드린 종목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종목만 집중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이 타이밍 잡는 거 어려우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 있죠. 거기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시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대응을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언제나 안정적으로 확실히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대응하시면서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